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풍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풍선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그란 초록색의 풍선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풍선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입으로 불거나 혹은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만든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화살표에서 보이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라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운 상식대로는 왼쪽이 눌리게 되겠죠. 풍선의 왼쪽 부분이 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풍선 안에 공기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풍선의 재질은 고무잖아요. 그 고무가 그렇게 힘이 좋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대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정책 혹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와 잘한다,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정책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은 매우 높은 순위의 관심 대상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면 다시 말해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의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 풍선의 특정한 부분을 누르게 되면 반대쪽에서 풍선이 의도치 않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발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지점은 무엇인가라고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그런 정부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매우 합리적인 존재이다라고 경제학에선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합리적인 인간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간에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풍선 효과가 주로 급하게 만들어진 법에서 더 많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면 급하게 만들어진 대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민식이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법을 만들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들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난폭하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자 라는 법을 만드니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취지의 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모습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잘 만들어졌는가?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질 때와는 또 다르게 예상치 못한 다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정부가 생각했던 혹은 법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것은 이 풍선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 풍선의 어떤 부분을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제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눌렀더니 반대쪽에서 난폭하게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확률이 발생할 수 있게끔 되어버린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성매매 특별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매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 블랙마켓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가 점점 음지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음지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였더니 오히려 이것이 더 음지화되어서 그 여성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경제학적 사고하기 라는 제목에서 풍선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 지금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 정부의 정책에서 정부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풍선 효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인의 삶에서도 개인이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풍선 효과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은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분명 남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내가 했던 행동이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이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제가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 사람이 없는 걸 아까는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제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에겐 소음 공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개인이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대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을 내렸을 때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은 미래의 기대값이 현재의 내 효용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값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풍선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 면을 누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겠지만 분명히 내가 이쪽 면을 누르면 반대쪽 면이 튀어나올 거야 라는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면서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면이 좋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겠지만 주가는 쉽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보고 있는 반대쪽 측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